이런 상황에서 이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다음 날 안보실 소속 비서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입단속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비서관들이 반발했다. 이런 보도가 동아일보를 통해서 단독 보도됐는데요. 위원님, 네.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다음 날 아침에 열린 비서관 회의에서 서훈 실장이 남북 관계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 저는 이 한마디 속에 이 사건의 본질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에 안 좋은 영향, 이게 이 서해 피살 사건을 보는 문재인 정권의 시각입니다. 우리 국민이 서해에서 피살 소각을 당해도 그리고 그 아무런 구호를 조치도 정부가 하지 못한 것도 그리고 이 안타까운 희생을 월북몰이로 몰아간 것도 이분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그것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 여기에 바로 사건을 밝히지 않고 은폐라고 했던 흔적이 또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마디 속에 이 문제의 본질이 다 들어있다. 오죽하면은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비서관들이 네.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덮을 일이냐 하고 그 서훈 실장을 비판하고 실장들하고 뭐고 다 미쳤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국민이 알면 뒷감당 어떻게 하라고 하나. 저는 그나마 문재인 청와대에 이런 비서관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관계에 안 좋은 영향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은폐하고 월북몰이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진술들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단독 내용이었는데 서훈 실장 같은 경우에는 서훈 전 실장 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보안을 당부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좀 충돌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이제 법리적으로 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법원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삭제를 한 것이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보안 유지를 위해서 열람 제한을 한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SI 정보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그 시스템 밈스라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람 제한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에서 당연히 비공개 재판이 되겠지만은 재판에서나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돼야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판결문을 봤을 때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찌 보면 불완전한 상황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이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해석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판에요, 바둑 용어 좀 더 써볼까요? 훈수라고 해야 될까요? 끼어든 인물들이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 정권 인사들이요, 이 정치 보복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면서 이 대국판에 끼어든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망신 주기 위한 검찰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스스로 서훈 실장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 비서실장 노영민 실장을 불러드립니다. 즉 목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누가 봐도 이 사안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검찰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사유화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거는 뭐 만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뭐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도 진짜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작정을 하고 정치보복에 나서겠다고 보는 거고요. 자, 임종석 전 실장 등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입을 모아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차라리 나를 소환해라 이러고 있네요, 부회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또 피해자가 갑자기 구속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가정이라든가 생계라든가 경제가 파탄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데 왜 유독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고 정적 제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새벽 1시 회의에서 서훈 안보실장과 회의에서 밈스 정보
일부 삭제, 원본을 제외한 삭제 여부가 논의됐고 이게 공개 범위와 관련한 보완 지시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삭제에 관여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한다면 이게 월북몰이였고 구호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부의 과실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검찰총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절제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검찰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있어서 절제하는 수사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박 전 원장 오늘 뭐 검찰 소환된 이유 자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혹은 서훈 전 실장에게 삭제 지시를 받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불렀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 할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은 좀 너무 단정적인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조수진 의원님께서도 의원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내걸었던 것, 사람이 먼저답니다. 정부의 주체를 떠나서 사람이 먼저다는 모든 정부가 다 해야 돼요. 억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월북했다는 정황, 이게 너무나 단정적이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지금도 많아요. 유족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국가의 의무죠. 지금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이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누구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차원에서라면 더더욱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두 다 인권에 관한 문제예요. 진상 규명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영민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를 조사하라? 이거야말로 좀 의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서훈 안보실장도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 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통신첩보 관련 자료 일체를 삭제하라? 이게 은폐 아니고 뭡니까? 왜 삭제하라고 하죠? 이거는 뭔가 은폐하기 위해서 없애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자체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네. 잘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은폐를 하라고 했는지 삭제를 하라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임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라던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에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수사의 칼끝을 벼리고 있는 검찰과 방어에 나선 전임 정부 인사들 모두 사활을 건 싸움에 나선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 복귀의 시점에서 누가 웃을지 한번 지켜보시죠.